2021년 후쿠오카 니시쿠의 한 저택. 이곳에 출동한 경찰은 끔찍한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대형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두 노인의 시신이었습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모토 준지. 후쿠오카시 니시쿠에 살던 그는 부모님과 형이 있는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마츠모토의 부모님은 장사 수완이 뛰어났기에 가게는 번창했고, 그의 아버지는 토목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 쪽 업무도 담당했기에 평판도 좋고 사교적인 부부로 지역에선 나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문제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마츠모토였습니다만, 그의 성격은 사교적인 부모님과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그는 발표 시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의 동급생들은 과거의 그를 회상하며 마츠모토가 친구랑 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실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내성적이라고 해서 분노가 없었던 건 아닌 모양인지 하루는 다른 학생이 그를 놀리자 의자를 휘두르며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머리가 좋았던 모양인지 성적이 우수했고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평범한 내성적인 아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장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향적인 성격 탓인지 그는 부모님께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대학을 중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화를 내며 그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마츠모토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화는커녕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대학을 중퇴한 마츠모토는 한 회사에 취업했지만 하필이면 담당했던 업무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직이었기에 전혀 실적을 내지 못했고 결국 반년 만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그는 자택에 틀어박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조금 의외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은둔형 외톨이였음에도 아침 5시면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이나 청소 등을 하는 것은 물론 밤 9시면 반드시 잠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근처 슈퍼마켓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등 어머니와는 사이가 무척 좋았죠. 그는 이런 생활을 무려 35년이나 지속했습니다. 2021년까지 그는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었으며 대화 상대는 오로지 어머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있어 유일한 취미는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만화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것이었으며 구매 비용은 매달 부모님께 받는 3만엔가량의 용돈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1년 무렵, 당시 부모님의 가게 근처엔 편의점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에 가게의 실적은 점점 악화되어 끝내 폐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부터 얼마 가지 못해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로 어머니의 간병은 아버지가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남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기에 사건 발생 약 10년 전 무렵부터 입원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2020년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던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아들에게 묻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부모님의 건강 문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반년 전 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어머니의 간병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연로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인 마츠모토 뿐이었습니다. 그간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아버지에게만 맡기고 일도 하지 않고 만화만 봤던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의 간병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츠모토가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한 지 고작 10일이 지났을 무렵인 2021년 6월 20일 저녁 6시 반, 이날도 마츠모토는 평소처럼 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츠모토는 1층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다시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습니다. 이로부터 1시간 후 이번에도 아버지는 마츠모토를 불렀는데요. 이번에도 그를 부른 이유 역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츠모토는 엄청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있어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간은 절대로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어떻게든 짜증을 억누른 그는 평소처럼 밤 9시가 되자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또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마츠모토를 불렀습니다. 마츠모토는 짜증을 내며 1층으로 내려갔지만 이전까지 혼자 설 수 있었던 아버지가 계속 침대에 누운 상태였으며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기에 꽤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버지는 급하니까 얼른 양동이를 가져와라. 여기서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고, 이에 마츠모토는 뒤처리도 내가 하는데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해? 라고 분노가 폭발해 근처에 있던 커피포트의 전기 코드를 아버지의 목에 감은 후 힘껏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광경을 모두 보고 있었죠. 마츠모토가 전기 코드에 계속해 힘을 주자 그녀의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이미 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마츠모토는 정신이 들어 아버지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자수를 하겠지만 마츠모토는 예상 외의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범행을 전부 목격한 어머니를 입막음을 위해 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살해 방법 역시도 아버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59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은 마츠모토는 두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부모님이 경영하던 주류 가게에서 사용했던 업소용 대형 냉장고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시신을 냉장고에 집어넣은 후 유리 부분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마츠모토는 좋아하는 DVD를 마음껏 보는 등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 동시에 사건 발각을 늦추기 위해 어머니에게 온 연락을 자신이 받은 후 걱정하지 말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재활지원센터에서 파견된 직원이 자택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츠모토는 당시 직원에게 부모님이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경찰에 연락하려고요. 라는 등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방문 이후 이틀간 집에서 시간을 보낸 그는 이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 6월 23일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의 계좌에서 현금 90만 엔을 인출한 후 후쿠오카에서 출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매일같이 숙박업소를 바꾸며 이와테현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건으로부터 8일 후인 28일, 평소 종종 마츠모토의 부모님과 연락을 하곤 했던 친척은 어째서인지 이들이 아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소용 냉장고에 들어있는 두 노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당시 냉장고는 플러그가 뽑힌 상태였기에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아들인 마츠모토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7월 5일 교토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마츠모토가 체포되었습니다. 마츠모토는 조사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제일 재밌는 부분에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불려서 짜증이 났다. 부모님을 돌보는 게 싫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도망친 이유에 대해 묻자 현실 도피를 하고 싶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2022년 12월 14일 후쿠오카에서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만으로 죽이려는 생각을 했다. 라며 이는 돌봄 노동에 의한 정신적 피로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엔 단순히 입막음을 위해 죽였다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냉혹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 측은 무기징역을 받은 다른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잔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라며 마츠모토가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3년에 유기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59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병수발 고작 10일 만에 살해했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